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로요 강세를 보인 반도체 종목 중 수급 분석을 통해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동진 세미캠의 금일 역사적 신고가 이유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 오른 2975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오른 996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전일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줬어요. 자, 오늘 좀 시장에서 나타난 큰 특징 한 세 가지를 꼽으면요, 자, 양대 지수가 상승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새로운 상승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1월 19일인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망 병목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상승 출발점이 나타났듯이 이번 실적 발표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장중 정규장에서는 한 1.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이 7% 넘는 상승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시장 점유율 3위죠. 세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일이 업체도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385억 순매수, 기간이 5,900억대 순매수인데, 전기전자, 반도체가 포함된 업종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2,900억, 그리고 기간이 3,300억 순매수라고 개인만이 6,100억대죠. 치열하게 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쪽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죠?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요, 오늘 지수가 아침에 출발 상당히 좋았어요. 장 출발하자마자 바로 2978포인트까지 한 0.7%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내 낙폭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하락까지 이었었죠. 그러면서 10시 전후에 2955포인트까지 하락 마이너스까지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이 움직임이 선물 시장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박스권 두 번째 거를 보면요, 아침 9시서부터 10시까지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쵸? 이 선물 시장 쪽에 소폭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면서 오전 플러스권 출발을 하락으로 반전시켰다가 10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선물을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2,200억 순매수인데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11계약이 감소했다. 장중 한때는 4,000계약이 넘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선물 시장 쪽 세력들을 보면요, 어떠한 방향성을 정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어제도 그렇죠? 우리가 선물 시장 쪽에서 오전에 미결제 약정이 안 늘다가 막판에 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까지는 그동안에 상방으로 봤던 물량을 일부 줄여주다가 하방으로 방향성이었죠. 그래서 오전 10시까지 어제 하방으로 봤던 물량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수를 한번 눌렀다가 그렇죠? 다시 또 상승 쪽으로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오늘 시장 보면 선물 시장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였다. 즉 이 오늘 상승이 지속성이 띄기에는 그죠? 이 선물 세력들이 최근에는 못 믿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오늘 거래량도요 3억 9천만 주, 거래대금도 8조 6천억, 연중 최저 수준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 환율 부분 봐도 2원 10전이 오른 1192원 90전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1200원이 돌파가 되면 지수는 당분간 조정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요. 이 미국 시장 쪽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사회 지출 법안 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라 그러죠.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난항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2차 전지주들이 오전 한때 뭐 많이 빠지는 것들은 한 6, 7%, 뭐 적게 빠지는 것들이 한 3, 4% 빠졌다가 낙폭을 다 만회를 시켜줬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많은 부분은 이익을 실현하고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그렇죠. 오늘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그것도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자 그것이 선물 세력에 의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이수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모니 관심주죠. 이수장증권TV에서 관심 있게 보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테마를 묶은 건데요. 자, 금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또 거기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전반적인 강세죠. 자, 보면 위에 좌측 위에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종목군들죠. 오늘 월덱스가 6%죠. 이오테크닉스 4%, 유진테크도 5.6%죠. 유니셈이라든지 뭐 넵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 나타났고 또 스마트폰 부품주에도 삼성전기가 2.5%죠. 뭐 BH, 파인테크닉스, MC넥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동차는 최근에 지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 친환경 에너지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움직임이 지수와 같은 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지난 11월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K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 조정이죠. 그래서 낙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래간만에 하이브가 12,000원 한 3.6% 상승하는 모습인데 하이브의 수급상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 그죠? 또 연기금도 순매수가 최근에 바닥권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 고점 돌파한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지금은 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다. 내년에요 실적이 올해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한 100% 가까이 증가하는 전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그렇죠? 좀 상당히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하이브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5G 통신 장비주는 뭐 혼조, 뭐 보합권 정도 마감이 됐고 저는 내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쪽 강세니까 항상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2, 3일 조정받는 종목을 오히려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바이오 종목 쪽이 저는 최근 조정도 상당히 양호하다 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NK맥스라든지 레구캠 바이오 최근 조정 잘 받고 있다 해서 오히려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K 콘텐츠, 스마트폰, 5G, 바이오, 자동차, 친환경, 원전주 있는데 지금 오늘도 움직임이 좋았던 위드 코로나죠, 그렇죠? 더 이상 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절정을 찍으면 아마 그 전에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나. 내년에는 어차피 이 일상으로 회복은 정착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문제지, 그렇죠?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이러한 종목에 계속적인 관심 갖고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바닥권에서 잘못 사면은 좀 보초를 많이 서야 돼서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심 종목에서 이제 실적과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오늘도 KF투자증권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거다 하면서요. 이 영업이익이 4분기에 한 15조 2천억 정도 기록할 전망이 되죠. 내년에는 저 실적이 지금 뭐 50조 후반대 보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최근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최소한 지수를 하락하는 것을 방어적인 역할은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당분간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KF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좀 내용된 것은 이 부분이죠. P3, 그러니까는 이 삼성전자 펜텍의 3공장이죠. 자, P3는 클린룸이 열리는 내년 2분기 장비 입고를 시작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장을 짓는 데에 이제는 그러면 장비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장비주들이 내년 1, 2분기 때 또 수주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공정 장비주라든지 좀 뭐 후공정 장비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장비주 우리가 지금 네 종목을 반도체에서는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중에 뭐 유진테크 그렇죠?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로서죠. 예, 여태껏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컸는데 지금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SK 하이닉스 비중보다 삼성전자 향 비중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자, 요 부분 보면은 영업이익이 그렇죠? 작년에 223억에서 올해 841억, 내년에는 1371억. 아마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다 실적들 웬만한 종목들 다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죠? 물론 유진테크도 전년에 비해서 올해 이 상승률보다는 그죠? 훨씬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뭐 한 4, 50% 정도, 50% 이상은 증가 성장률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 유진테크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전에 자, 요거 보면 우리가 이제 TSE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할 때, 그런 조금 타이밍 할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수급적으로 상승할 때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이 적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체크해달라 했어요. 특히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올라올 때 이 수급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0,000원에서 7,000원까지 빠질 때 외국인 기관들이 100만 주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10,000원까지는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100만 주 내외 아니면 그 이상 매수를 했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TSE가요. 지금 10월 한번 차트를 먼저 요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1일서부터 12월 16일까지 그러니까는 최근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8,000주 순매수하고 외국인이 11만 주 매도고 기관이 13만 주 매수를 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SE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것이요. TSE의 주가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이때, 그죠? 의미 있는 지지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이동평균선이 결집된 거, 전고점, 전저점, 그죠?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 가격대까지, 그러니까는 66,000원 정도, 그죠? 올라올 때, 그러면 66,000원이 깨졌을 때가 10월 1일서부터 깨졌죠? 그러면 10월 1일서부터 이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매도를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 물량을 다 걷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새롭게 연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 전기하는데 자 가격대 18만원까지 올라오는데 18만원 무너질 때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아직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한 100만 주 가까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조금 더디게 그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물량을 또 뺏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9일 한번 요 날짜를 볼게요. 유진테크요. 자 유진테크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게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를 하고 크게 올랐다가 다시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동안, 그죠? 그래서 11월 19일 날 바로 요때서부터, 그죠? 예, 요때부터죠. 요때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급, 만약에 올라갈 때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빠질 때 예, 물량을 다 정리했다 그러면 이걸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11월 19일로 오늘까지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41만 주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24만 주 순매수, 기관이 14만 주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물론 오늘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94,000주, 21,000주를 매수를 했지만은 그렇죠? 하락하는 동안에 이 올라갈 때 매수한 물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면 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모습. 오늘 또 거래량 증가하고 자 같은 맥락으로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네페스가 지금 3만 뭐 한 6, 7천 원인데 깨질 때가 바로 이때죠. 이 뭐 8월 13일, 14일 그죠? 8월 12일, 13일인데 자 그때 보면은 네페스 같은 경우도 16일이네. 8월 16일 이후 개인들이 누적적으로 4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36만 주 순매수, 기관이 28만 주 순매도였죠. 자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은 최근에 올라오면서 그 물량을 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빠질 때 많이 매도했던 그래서 개인이 많이 갖고 있던 종목을 그렇죠? 여기서 급격하게 주가를 올리면은 이 많이 매수했던 빠질 때 많이 매수했던 개인들이 이익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빠질 때 매도했던 물량을 반등을 주면서 올렸다 뺐다 하면서 그 물량을 다시 빼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그 가격대를 깨고 내려와서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물량을 뺏겼던 물량을 다시 외국인들이 다시 다 걷어갔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9월 27일,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9월 27일이면은 저 지금 뭐 11만 원대니까 바로 뭐 요때부터죠. 요때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되돌려주는 모습인데 이 원위치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에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3만 주 매도하고 오늘까지요. 9월 27일서부터 외국인들이 12만 주 순매수, 기관이 10만 주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충분히 그동안에 많이 팔아서 매도했던 거를 그렇죠? 최근에 박스권으로 올렸다 뺐다 하면서 그 물량, 개인들 물량을 거의 다 뺏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TS2처럼요. 다 물량을 거둬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작은 재료에 의해서도 주가가 그렇죠?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월덱스도 같은 맥락이죠. 지난 11월
19일 이후 또 개인들이 이것도 이 유진테크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 신고가 낼 때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개인들이 79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3만 주 순매수, 기관이 62만 주. 그러니까 그 물량들을 다 다시 외국인 기관들이 뺏어갔다라고 보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실적 부분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적자인데 내년에 680억대. 물론 전망치에서 이것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4분기서부터 실적이 흑자로 좀 전환될 걸로 전망되죠.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죠. 작년에 385억에서 올해 883억, 내년에 1300억대로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월덱스도 358억, 438억, 573억 꾸준하게 성장이 되는데 특히 월덱스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를 최근에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시장 점유율의 캐파가 크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뭐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월덱스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이제 수급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고 싶고 빠지면은 그죠? 팔고 싶고 그런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 이 회사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고 또 시장 흐름과 맞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부품주들 내일은 별로 그렇게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 겁니다. 오히려 바이오주들이 최근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조정받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서 비중 전류만 조금 높였다 낮췄다 그죠?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동진 세미캠의 오늘 역사적 신고가가 돌파한데요. 자, 동진 세미캠 우리가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강조해드린 종목인데 극자외선형 포토레시스터 전 단계인 반도체용 불화 아르곤 이 포토레시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번에 어젠가요? 오늘 기사에 났죠.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필수 소재인 극자외선 포토레시스터 개발에 성공을 해서 최근 삼성전자 극자외선 포토레시스터의 시험을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아래 부분인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이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용 포토레시스터 삼성전자의 3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개발도 안 됐는데 벌써 삼성전자는 그죠? 이 3위 공급사로 선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니네 빨리 개발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물량 써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이 동진 세미캠에 482억을 투자해서 지분 4.9%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개발이 돼서 이제는 이것이 이제 이 양산화만 이제 본격화 된다 그러면은 아마 좀 수혜가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큰 재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 6월 달에 이 EUV 포토레시스터를 삼성 SDI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덜커덕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만회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서 이 수급전 그러니까 만약에 악재가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당분간 그 종목은 회복이 힘든데 빠른 시간에 회복해줬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동진 세미캡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근 장 흐름이 지금 많이 간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이 거의 두들겨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동진 세미캡 갖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최근 장 흐름이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한 30% 정도는 한번 이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극자외선용 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FST 그렇죠? 그리고 SNST. FS나 이 SNST 같은 경우에는 이 펠리클을 그렇죠? 만드는 회사죠. 펠리클하고 이제 이 블랙 마스크 그렇죠? 개발 중인데 요 부분들 근데 아직은 실적이 안 난가 어떠한 게 흐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0억이고 지금 3분기까지는 918억,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 FST도 작년에 실적이 248억, 올해 277억, 그리고 내년에 312억죠.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러한 종목군에서 이오테크에서 이제 비하면은 실적이 크게 뛰어나지 않는다. SNS텍도 작년에 80억인데 3분기까지 전망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주로 미래에셋 거 이제 보는데 80억 정도, 그죠? 3분기까지. 그러면은 작년 수준, 그리고 내년 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듭니다. 재료면은 EUV는 여기 보면은 EUV는 기존 불화 아르곤에 대체하는 차세대 반도체 노광 기술로 10나노 이하 반도체에 필요한 미세 회로 햇반을 그리는데 필수적이다.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필수 기술이며 메모리 반도체도 DDR5 기술로 넘어가면서 이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이 EUV,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도 EUV 극자외선, 그죠? 사용을 하죠. 이 노광 장비, 그죠? 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를 EV 본격적인 원년 넣어서 흐름은 낮아요. 그죠? 이거 개발은 상당히 저도 큰 재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이 역사 신고가가 지속성이 없다. 또 하나, 예, 아직까지는 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동진 세미캠 내일 오전에 좀 강세가 나오면 한 30% 정도 한번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만약에 동진 세미캠이 30% 파는데 더 가면은 또 나중에 더 알고, 근데 이 FST나 SNST도 동진 세미캠의 주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따라 움직이니까는 그거를 참고, 그러니까 이 극자외선형 관련 종목 하면은 동진 세미캠, FST, SNST 한 묶음으로 보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매매 임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 할 수 있지만은 뭐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등락에 따라서 좀 상당히 크게 수익률 차이가 나니까 혼자 하다 잘 안 된다 하시는, 뭐 잘 되시는 분들은 혼자 계속 하셔도 되지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먼저 한 3개월 먼저 해보시고 나하고 잘 맞는다 생각이 드시면, 그렇죠? 예, 차액만 내시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되니까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이수장 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